좌파 독재 체제의 탄생,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민주화 대 독재란 틀을 이젠 대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좌파 독재 대 군사 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대로 된 자유민주 체제는 현재까지 국민이 누려보지 못했다고 선언합시다, 이제. 이래야지 현실에 가깝겠습니다. 누렸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당신이 특정한 씨족 혈연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군사 정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군사 정권이 독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립으로 이야기할 때 좌파 독재 대 군사 독재가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군사 정권의 통치 방식은 권위주의로 규정되고 이후에 보수 정권에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걸면 걸리는 무조건 걸리는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에서는 뭐 하실까요? 일단은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충군 애국 성향의 애국심 이데올로기의 역설, 이게 이렇게 권위주의를 치달을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죠. 민주화 체제로 불리는 좌파 독재는 천도교 밀란 조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남 향후의 조직에 교회만 씌우는 거기에 입각하여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좌파 체제는 그 뿌리에서 천도교 조직, 그러니까 교회만 씌워도 천도교 조직 그대로고, 거기서 갑질 전횡, 법률용어로 권리 남용, 신의 성실 원칙을 고도로 배제하는 천도교 조직이 신의 성실 원칙을 고도로 배제한 씨족 혈연끼리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천도교 조직이 밀란 조직으로 그 신의 성실 원칙을 배제하여 씨족 혈연끼리 해야지 밀란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도교 밀란 조직은 씨족 혈연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씨족하고 언어를 은폐합니다. 사기가 풍년일 수밖에 없어요. 갑질 전횡과 사기 풍년은 구조학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현재 이게 아니다 끌어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군 애국 주제로 충군 애국 형성향으로 권위주의가 이끌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천도교 밀란 조직 그거를 사용해서 그 권력을 차지했는데 갑질 전횡과 사기 풍년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완전히 사회과학적으로 이들은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인도 뭐 알아듣고 뭐 프랑스인 뭐 덴마크인 다 알아들을 거야. 왜냐면 중국하고로 이런 게 다 기본 상식이 다 있으니까. 갑질 전횡, 권리 남용의 뿌리는 전라도 기적으로 세계에서 넘사벽 이완용 정신. 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백낙청의 분단 체제론이 나오던 시절물이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그때 NL파 민족해방파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라를 한 번 판 민족이 두 번은 못 팔 것 같아? 판다고. 근데 그 분단체제론 행간을 잘 보세요. 남북연합 나라를 한 번 판 민족이, 그러니까 조선 왕조 대신 일본 제국지를 선택한 민족이 대한민국 대신 남북연합 고려연방을 반드시 택할 것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는 그런 행간의 원리가 숨어 있죠. 이게 결국은 갑질 전횡으로 아무도 지금 노론 귀족을 아니요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갑질 전횡으로 매국을 할 수 있듯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물론 좌파는 매국이 아니라 자기들의 애국이라고 보겠죠. 자, 뭐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완영도 자기들의 애국이라고 보겠는데 객관적으로 그가 애국일 수 없죠. 대한민국만이 정당한 국가니까. 중국 문명 종법제 시스템에서 귀족을 제어하는 일이 없습니다. 군사 독재에서는 왕에 줄 서서 줄 서는 사람들이 왕을 배경으로 왕이 어떻게 선을 언제나 넘었고 신권제 신하 권력 체제에서는 제후끼리 서 있는 당파의 색깔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파성이, 예? 공산당의 당파성이 공산주의에서 서구 공산당 고주에서 이어진 게 아니라 중국 구양수의 군자당에서 이어진 거예요. Follow the party, 용위엔 건당조우. 그게 중국 문명에서 이어진 거예요. 사실 알게 모르게 당성 당파성 개념이 이미 많이 났어. 개혁 세력, 반개혁 세력, 민주 세력, 뭐 수구 세력 이런 식으로 당성 당파성 대 반동 분자고 이런 나누는 표현. 근데 당성 이렇게 쉽게 당성 당파성 반동 분자하면 다 알아들을까봐 말을 다 살짝 암호로 바꾸는 건데 요걸 제대로 풀어주질 않아. 게다가 당성 당파성 개념으로 해서 권력 줄 세우는 걸 갖다가 전라도 시장주의자들은 이걸 국가주의래. 당성 당파성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국가주의라고 말하나. 근데 그걸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아유 답답해. 좌우지간. 이방원 그러니까 완권제에서 정도전 신권제로 이게 그놈인가.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놈이 시점이에요. 저 양반 계급 시점 아닙니다. 어차피 어디로 가나 똑같이 중국 냄새 팍팍 풍기는 신분 노예제 아닙니까? 어디로 가나? 근데 김대중 김영삼 체제 이후로는 군권제가 아니라 신하가 권력 쥐면 대단한 거다. 도장놈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개새끼. 그러니까 이방원 개새끼 하는 정도전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정도전에 줄 섰던 양반 파벌 살인파인가요? 갑질 전형이 좀 상상을 지금 진절머리 나는 거 아닙니까? 갑질 전형에 갑질 전형이라고 말하는 뜻에는 신의 성실 원칙 서구법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국민은 서구법 양보할 수가 없어요. 친중하는 게 미친 짓이죠. 귀족에 뭐하러 날개를 달아줘. 뭐하러. 그리고 진짜 문제 제가 우파 진영에서 지금 박근혜 탄핵 때 문제가 조선 왕조 때 노론들의 임금 독살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왕이 아니라 당론을 중심으로 따랐다. 당론 박근혜를 탄핵시켜라 거기를 정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역이지 하고서는 반역 세력 정리하라고 하는데 왕 중심 동인과 서인의 싸움 이렇게 나누면은 10%, 뭐 물론 동인 편의 양반 후손들 대단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90% 일반 국민을 따돌리는 표현으로 가잖아요. 중국 무명 끌고 가면은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양반 계급이 아닌 사람을 다 따돌리잖아. 혼자서 그냥 동인 쪽의 양반 후손들 우파 속에 그냥 쭉 그렇게 하는데 도장도 말하는 거 보면 서인이고 다 서인. 권력진 사람은 국민힘당 다 서인 아니야. 딱 판을 지면은 동인 대 서인 싸움하면 무조건 진다. 서구법으로 가야지. 다 엎어지잖아. 근데 이상하게 딱 그냥 움켜쥐는 게 환장하죠. 게다가 민족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 중국 신문에 나왔네. 중국의 중국인 중에 한글 문화권 조선족 신문. 그러니까 90년대 4050 세대의 상식이 시진핑이 내 거다 하고 할 만한 거죠.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혼을 할 때 반중을 하려면은 이혼 개념으로 다 가져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중국 문명 탁 엉켜지고 뭐가 돼? 그리고 서양법은 대한민국이 국가 서양 유엔 앞에서 대한민국 그렇게 했는데
그 국가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계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어, 이완용처럼 한번 또 이제 하고 싶어진다. 그 전복시키고 이제 또 지 맘대로 해보고 싶다. 이 동학의 왕후천계벽 사상하고 서양법하고 완전히 상극이 된 거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10계명이거나 혹은 그 기독교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맺어주는 이 31장 33절 예레미야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계약적 전통 이런 걸 생각하면은 후천개벽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죠. 여기서 서인 양반 계급에 족같다고 하면서 동인 색깔이 중요하다. 영남 동인 색깔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들, 좀, 제발 좀. 좌우지간 그 현대 정치는 숫자 싸움이 중요하고, 양반 후손 아닌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그럼 뭐 합니까 도대체, 예? 뭐 하냐고요. 질려고 백을 쓰나? 그리고 그 통정 허위 표시, 동학이 진짜 신앙인데 교회 마시는 신앙의 대방출. 이니까 이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에서 평화 나오는 거, 기독교, 그 본문 아무리 굴려도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는데, 딱 그 동학이나 그 중국 사상사 그 개념으로 치면 다 맞아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교회 말하고 가까운 것처럼 그 포장해주는 거, 하나님을 사기치고, 이웃을 사기치고, 세계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독교 조직에 들어오는 거 막았는데, 동학은 못 막았어. 동학 세력이 지금 KNCC 다 쥐고 있잖아. 그 웃대가리들. 지금 그 과거에 지금 현재 단순하게 위아래 바꾼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선언문에 써 있는 그 투명한 증거들 그거 다 무효화해야죠. 사기로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이나 그 부당이득 불법원 임금이 어디로든 가야지. 좌우지간 이 서양법에 일탈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우파 어르신들이 이제 법치를 공부를 안 한 거야. 안 하고서도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냥 사고를 하면서 중국식 징벌로 반역자로 간주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손해배상을 하든지 하여튼 위법을 증거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리고 불법이면 근거를 무효화시키고. 근데 딱 그 세계교회에 끼어 있잖아. 세계교회에 끼어 있고 명확하게 최초의 근거가 그 기독교가 아닌데 맹자 계열의 사유인데 조상신이 상제신 배경인데 성경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신이다. 이거 명확하게 신의 사기잖아. 세계 앞에서 그렇게 딱 해야 되는데 좀 재미있으시는가 봐. 뭐랄까 그 춘추에서 그 반역자 징벌을 하면서 그 복수 종교 피비린내 나는 춘추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 상상을 하면 재밌으신가 봐. 그런데 이거는 70대 오세훈 씨 세대만 해도 한 10몇 년 아래 공감 못 할걸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계속 완투하면서 90년대부터 30년까지 완투하면서 우파가 고의적으로 지도록 우파 싹 눈 가리고 우파를 호구로 만드는 거 아니냐고 발문이 가능하죠. 정말 진짜 환장합니다. 신종교에 왜 중공화 다 갖고 가라 이 말 왜 못합니까? 이 신종교를 쓰면 쓸수록 귀족들이 티 안 나게 갑질 전응할 수 있으니까 모든 국민 모르게 갑질 전응할 수 있으니까 갑질 전응해야지 관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 재산 증식할 수 있으니까 관을 차지해야지 재산이 느니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춘추 전국이 자유롭다. 90년대에 아주 이거 만연됐던 사회예요. 춘추 전국이 자유일까요?
지금하고 그 50년대하고 사회 구조가 똑같은데 지금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입니다. 아주 살기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50년대는 실업률이 50%. 근데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가 중국도 그래요. 춘추 전국 시대가 민생의 고통이 극대치로 다랬던 시대랍니다. 그런데 90년대 춘추 전국 시대가 자유였다. 아주 50년대를 빨아라. 50년대는 자유다. 자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시족 신앙이 반대 의견에 열어주질 않잖아. 모든 가치는 서양 이념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세요. 이렇게 출산율이 그렇게 했는데 복지가 뭐가 하나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지금 2030 되겠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2030 미래에 먹을 거 싹 다 끌어서 현재는 빡빡 써서 70대들이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70대들이 다 끌어먹는 거에 갑 중에 갑질 전형의 갑 이재명 씨가 다 끌어서 쏟아붓자. 중국인들한테는 과거, 현재, 오늘이 동일하며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다 동일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중국법을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따라가야지. 자유방임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교육이 없어. 그래서 해서 멍하니 하면서 욕망 중심으로 찢어버리고 학적 개념 없이 다 엿장수 맘대로 쓰고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대로 된 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것이 조갑재 씨가 더 앞장서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려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되고 진실해야 되고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며 근데 안 지키잖아. 그놈의 시족신앙 때문에 소통하는 관계도 평등하지도 않고 세대별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윗세대들의 사고관대로 지금 아랫세대가 사고하고 있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 왜냐면 진실은 주민증 연식순이다. 그렇게 믿으시니까. 지금 현재 인권 개념에 대해서도 박원순의 여성 인권 개념 연고되는 여성만 봐주고 연고가 없는 여성은 짓밟아버리고 문재인 씨 북한 인권은 무시하고 연고가 되는 사회주의 인권만 생각하고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했던 개념 자체에서도 연고자만 빨아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일 뿌리에서 동학 조직에 교회 말 덮어 씌우는 그런 위장 조직 사기잖아요. 그런 거에 입각한 자의적 인권론. 이거를 자의적 인권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파의 인권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파 인권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연고자 빨아주면서 서양 개념 덧입히는 허위적 명분론, 주자학적 명분론 있잖아요. 송시열 예속 논쟁 때. 딱 그 짝으로 계속 그 틀을 그대로 가자. 그리고 진짜 지금 문제 이재명의 포퓰리즘 이전에 갑질 전엔 권리 남용이죠.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세금 폭탄으로 진이겨 진이겨진 세대들 있는데 그 위에 또 뭘 또 증세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권력을 쥔 시족이 무한한 권력을 휘둘렀고 중국인들은 그런 무한한 권력을 쥔 권력 시족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제한할 생각을 안 했어. 군사정권 지도자가 1인 통치권자가 제한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귀족이 제한되지 않잖아. 이재명도 제한할 생각이 없잖아. 뭐 그뿐만 아니라 추미애도 제한받지 않았고 윤미향도 제한받지 않았고 뭐 박원순도 제한받지 않았고 근데 이 비판하려다 보면은 또 뒤통수 맞아.
이거 갑질전행 비판하려면 이제 우파는 서양법주의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우파 쪽에서 강증산 타령 나와. 강증산이 누구냐? 그냥 그 뭐랄까 그 저기 농민들의 환상 속에 있는 남용의 신, 권리 남용인데 서양법으로 보면 권리 남용인데 그 조선 시대 농민 개념으로 해서 덮어씌우는 그 문화 그렇게 깔아버리니까 이재명이 무조건 이재명으로 이기게 기울잖아. 모든 게 뭐 결국은 귀족들이 탐욕이 너무 세, 감투질이 너무 세고 기독교는 명분화하고 이거를 숨기면 숨길수록 일반 국민이 당하는데 뭐하러 숨겨줘? 그래서 또 용어 혼란 전술 아까 말했듯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데 용어 혼란 전술은 좌익은커녕 조갑제닷컴과 자유경쟁 김정호 교수의 자유주의 용어에서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마을에 노예들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단 그 귀족의 계기지만 마라 이거하고 서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있는 공간에서 서로 양보를 하는 사회하고 뭐가 자유주의인가요? 뭐가 헌법의 자유인가요? 중국 남부에서 좀 그 귀족에게만 그 개기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다가 어쩌다 그 뭐 선물 주면은 그 개들 달려들듯이 그게 자유주의인가요? 영남 천도교 할아버지들의 희망에는 강증산 같은 거 좋아하는 윤석열은 아주 부실한 동아줄입니다. 특히 우파는 이미 시족주의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요. 윤석열 안에서 뭐 모든 걸 다 그 통합한다, 강증산 신앙하는 거 그건 어림없고요. 그래서 추대로 나오는 거 절대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그 지금 현재 그 좌파 독재 체제를 하나의 그 50년대적인 그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 50년대적 조건을 극복했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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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대적인 그 새로운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 지도 1인 통치권자 없이 모든 국민이 합의를 해서 그런 그 대전환을 이루자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물이 매우 밀렸던 그래서 그 인물 흡인력이 매우 떨어졌던 바이든의 대선 작업은 윤석열이 만약에 그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겠죠.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합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거는 그래요. 양반계급 후손 아닌데 누가 권력을 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좀 헌법 좀 지키세요. 제발 자유민주주의 좀 지키세요. 누가 권력이냐가 양반 그 계층이 아닌 일반인 국민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발 헌법 지키세요. 제발 자유민주주의 지키세요. 제발 민생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좌파 독재 체제 형성 원인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 원인에서 천도교 교회말 씨는 김도준 권력 그리고 그 기독교 조직으로 해외에 퍼져서 그 모두가 그 김대중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천도교 조직의 문제로 실제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세계 사기라고 퍼뜨려야 될 상황이고 동도석의 애매한 절충이 일반 국민의 무지막지한 패배를 손에 가져다 주고 노인들만 이롭게 하더라. 노인 사회 만들더라. 그리고 밀란 신앙의 비밀 전술과 그 서양법의 신의성시 원칙이 서양법의 모순. 그리고 그 관직병과 그 영남 천도교 그 고수가 그 전라도 그 좌파 그 판을 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